자, 능률기 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 모방 기술을 활용한 건축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본문 온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 자연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것은요, impresses us 감동을 줘요. with beauty 아름다움으로. 그다음에 supplies 제공한대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nature를 뜻할 겁니다. 그렇죠? 자연을 뜻할 거고 impresses with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치사 with 챙기시고 supply도 마찬가지로 제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upplies 대신에 provides라는 동사로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요 뿐만 아니라 also provides 제공합니다.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뭘 준대요? 우리 영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영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영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게다가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in addition 같은 요런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 앞에다가 그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면 the act 이런 행위 그래서 act는 행위를 뜻합니다.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자연을 기초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행위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biomimicry 바이오가 생명을 뜻하고요. mimicry가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모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용어는요. is derived from 어디에서 유래를 하냐? The Greek word bios 이 생명을 나타내는 bios라는 그리스어랑요. meaning life 여기서 meaning은 당연히 분사겠죠. 그렇죠? 이거는 which means로 풀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and mimesis meaning 그리고 mimesis라는 단어인데요. imitation 모방이라는 그리스어를 따서 만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which means가 되겠죠. 지금 이 앞에서 자연 모방에 대한 용어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건축가들은 건축가들인데 어떤 건축가들입니까? 이러한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이 건축가들은요. Look at nature 자연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엔지니어서 기술가로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ook at A as B 구문이죠. 뭐뭐로서 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엔지니어, 어떤 기술자입니까? 이미 이 해답을 찾아낸 사람들이죠.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기술자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누가 봐도 서술형과 어법에 포인트들이 가득가득 차 있죠.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who 있죠. 그럼 우리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who 있고 has come up with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완료 시제잖아요. have pp잖아.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와중에 엔지니어가 또 단수기 때문에 여기서 has를 선택을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서 have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 그럼 수일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come up with는 해답을 찾다, 떠올리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day라는 표현 우리 지칭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day는 어떤 day입니까? 말 그대로 이 건축가들이죠. 건축가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여기서 day는 여기 있는 day랑 같은 day입니다.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구해요. to learn 배우기 위해서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to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요. 뭘 배우고 싶은 거야? 어떻게 자연이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how they work에서 how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일단 간접 의문문이에요. learn의 목적어죠. 여기서는 the way they work 라는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way
in which they work.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항상 영상을 지금 한 1년째 찍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the way how는 불가능해요. 이젠 이거 학교쌤 시험 문제도 안 낼걸? 너무 쉬워서. 요거 체크 좀 하시고요. As a result, 그 결과, 그죠? 따라서 그들은요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굉장히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기술이나 건축학적인 문제에서. 여기서 challenges 같은 경우는 도전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problems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solution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해결책이니까 요 같은 경우는 뭐 answers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의는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나왔던 그 이제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내려주고 있으니까 자연 모방에 대한 뜻을 잘 체크를 하셔서 일침 문제나 뭐 요약문 정도로 잘 넘기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사그라다 패밀리아, 이게 다른 교재에서도 나왔던 성당 같은 곳인데요. 자, 교회네. 자, 보면 굉장히 거대한 교회입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죠. 딱 보면 사진 보면 알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세계적인 건축가인 우리 가우디에 의해서,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요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prominent라는 단어 반드시 아셔야 돼요. prominent는 그냥 famous입니다. 유명한, 두드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뒤에 보시면 자, 이러한 놀라운 remarkable building의 건축은요 construction이죠. began 시작되었습니다. 1882년도에.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882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과거가 들어가면요 앞에 동사는 반드시 단순 과거여야만 해요. 1882년이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걸 혹시나 뭐 문제를 푸는데 has begun 같이 이런 현재 완료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무조건 틀린 거를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법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우디는요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그것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1883년도에 이어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took over는 떠맡다, 그러니까 assumed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어받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디자인이잖아요. 이것도 it's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일치 때문에 교회잖아. 그러니까 뭐 their design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believe it or not, 야 믿든 말든 간에 이 건축물은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188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죠? 자, 일부 사람들은요 love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걸 엄청 싫어해요. some이 등장하면 others가 등장하는 건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but 그러나, 그래서 but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고 가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반했어. 매력을 느껴요. is fascinated, is attracted. 매혹을 느끼는 거죠. 그것에 아주 유니크한 독창적인 디자인 때문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수동태인 거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수동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혹시 학교쌤이 문장을 바꾸면 Its unique design, 그것의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 fascinates 이렇게 능동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nearly는 뺄게요. everyone 이런 식으로 능동으로 문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가우디는요 믿었어. 뭐라고 믿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건축가들이 반드시 자연을 봐야 된다. 뭘 위해서? 이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좀 둘러봐야 돼 자연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는 믿었다도 되지만 주장했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look to nature, 무언가를 바라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하다니까 should give attention to.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가우디는요, 선호했어요. 곡선이죠. 근데 어떤 곡선입니까? 발견되어지는 곡선을 선호했죠.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to a straight line. 우리 prefer A to B 구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prefer A to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이에 to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A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A를 선호하는 거고 B는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별로 안 좋아했다 정도로 보시는 거죠. 이런 인공적인 것에서부터 발견되는 일직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자, 이러한 선호도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 모든 그 건축물에서 이 파밀리아 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교회라고 표현해도 맞나? 이거 성당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파밀리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건물에서는 자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곡선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ll his buildings 같은 표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래는 모든 건물이니까 all of his buildings거든요. 근데 여기서 his가 생략됐다. of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이 성당, 그래 봐, 이건 성당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자, 성당의 많은 부분들은요 포함합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형성해요. from 뭐야, 이거 형성하다가 아니네. 이미지와 형태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성당에 너무 흥분했어. 이미지와 형태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에서부터. 제가 말을 더듬었다. 이 문장 중요하죠. 이거 별표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이나 빈칸 추론. 저라면 이거는 빈칸에다가 넣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건물에다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성당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또 중요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건 뒤에 for example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시를 들어주면 반드시 그 앞에가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spires니까 첨탑인데요, 꼭대기인데 are topped with spheres that resemble fruits. 뭘 닮았습니까? 이런 과일을 닮은 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모양의 그런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그런 꼭대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be topped, 우리 토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얹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top이라는 표현이 동사로 쓰이면 위에 얹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there are also,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요, turtles 뭐도 있습니까? 거북이가 있는데 새겨진 거북이가 있죠. into the stone based on columns and spire stairs. 이런 기둥의 어떤 초석에는요, 거북이가 세워져 있고 나선형 계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나선형 계단이냐? 닮은 거죠. 이런 이 바다 생물의 껍데기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나선형 계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turtles carved with stones in 이렇게 columns까지 하나로 묶고, 계단은 계단인데 어떤 계단이냐? 바다 생물을 닮은 계단.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요거 한 덩어리, 요거 두 번째 덩어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이 파밀리아에 반영된 자연의 이미지와 형태,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참고로 마지막 문장 빡세니까 요거 서술형. 당연히 암기를 하겠지만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당에서는 자연의 이미지랑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과일을 닮은 첨탑의 꼭대기 이야기 하나 들어갔죠? 두 번째,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 이 어떤 기둥들의 초석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바다 생물의 껍데기를 닮은 그런 나선형 계단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 잘 정리하시고 이제 역사랑 특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가우디에 의해서 유명하고 책임을 이어받았고 디테일 진짜 많아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또는 요 종이에다가 내용 요약 정리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